안녕하세요. 최저가 프로그래밍 강의를 맡은 김주혁입니다. 오늘은 넘파이와 함께 데이터 분석에 있어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판다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다스는 파이썬 라이브러리입니다. 파이썬 라이브러리는 데이터를 수정하고 목적에 맞게 변형시키기 위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데이터 프레임은 아마 보면서 여러분들이 느끼겠지만 엑셀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데이터 분석을 할 때 엑셀을 많이 사용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엑셀을 사용하지 않고 판다스를 사용하는 이유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고 수학적 변경이 훨씬 빠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판다스는 아래와 같은 목차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다스를 사용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모듈을 임포트를 합니다. 임포트를 할 때에는 판다스는 네임스페이스를 그대로 사용해도 되지만 간결성을 위해서 pd라는 축약된 별명을 관례적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GitHub와 같이 많은 튜토리얼들을 보게 될 텐데 튜토리얼들마다 판다스를 pd로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원하는 별명을 사용할 수도 있겠죠. 이거 실습을 진행하기 위해서 판다스뿐만 아니라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넘파이도 같이 출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넘파이와 함께 시각화를 위한 매트플로립 패키지도 함께 출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력이 됐고요. 이제 데이터 오브젝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오브젝트는 데이터를 담고 있는 그릇이라고 생각하면 쉬운데요. 여러분들이 판다스에서 자주 사용하시게 될 데이터 오브젝트는 시리즈와 데이터 프레임이 있습니다. 이 두 종류의 데이터 오브젝트를 잘 이해하고 사용하는 것이 판다스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그렇다면 이 두 종류의 그릇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할까요? 바로 이 데이터를 담는 그릇의 형태가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리즈는 그림에서 보는 것 같이 1차원 배열로의 형태를 갖습니다. 즉, 인덱스라는 한 가지 기준에 의해서 데이터가 저장되는 것이죠. 그리고 데이터 프레임은 2차원 배열의 형태를 갖습니다. 그래서 인덱스와 컬럼이라는 두 가지 기준에 의해서 포의 형태처럼 데이터가 저장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엑셀과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한번 실습을 통해서 살펴볼 텐데요. 판다스의 중요한 데이터 오브젝트 중 하나인 시리즈는 기본적으로 리스트의 값을 넘겨주어서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은 none 함수를 만들어내는 none 객체를 만들어내는 np의 numpy의 속성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값들을 입력해 줍니다. 또한 값이 위치하고 있는 정보인 인덱스가 시리즈에 같이 저장하게 되는데요. 따로 인덱스를 전달해주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0부터 시작하여서 1씩 증가하는 정수 인덱스가 사용하게 됩니다. 값을 살펴보면요. 다음같이 값이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s의 타입을 보면 판다스의 시리즈 타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데이터 오브젝트인 데이터 프레임은 여러 형태의 데이터를 받아 생성할 수 있는데요. 그중 한 방법으로 numpy 어레이를 받아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데이터 프레임은 2차원 배열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자주 보는 표 형태와 같이 두 가지 기준에 의해 데이터를 담게 되고요. 우리가 여기서 인덱스를 우리가
어떤 산업 데이터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시계열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인덱스를 날짜로 만들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기준은 장소, 임의의 장소를 하기 위해서 대문자 A, B, C, D라는 위치, 그리고 이러한 기준들에서 값을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날짜 데이터를 하나 만들어주고요. PD에는 데이터 프레임, 데이터 레인지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월 1일부터 6일의 기간 동안에 날짜를 생성해 보도록 하고요. 우리가 앞서 배웠던 난수 생성 함수를 사용해서 (20) 개의 데이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덱스는 앞에서 만든 데이터로 직접 지정해 주고요. 그리고 컬럼은 이 네 가지의 값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실수를 했네요. 우리가 목차는 6개로 만들었는데 데이터 값을 20개로 만들려니까 인덱스와 난수가 오류가 난 것이죠. 데이터를 다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개의 값을 주도록 하고요. 그리고 값을 생성하면 다음과 같이 값이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값을 확인해 보면 다음과 같이 값이 잘 생성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프레임을 생성하는 또 다른 방법은 여러 종류의 자료들이 담긴 딕셔너리를 넣어서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딕트의 키값이 열을 정의하는 컬럼이 되고 행을 정의하는 인덱스는 자동으로 0부터 시작하여 1씩 증가하는 정수 인덱스가 사용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테스트셋인지 트레인셋인지 어떤 우리가 학습할 때는 학습 테스트셋과 트레인셋이 중요하죠. 다음같이 값을 만들고요. 입력을 하면 값이 잘 입력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 프레임의 컬럼들은 각기 특별한 자료 형태를 갖고 있는데요.
데이터 프레임 내에 있는 dtypes라는 속성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파이썬의 기본적인 소수점은 플롯 64로 잡히고요. 기본적으로 문자열은 스트링 str이 아니라 오브젝트라는 자료형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각자 우리가 정의해준 데이터들이 형태로 다양하게 설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설명했듯이 df2를 하고 하고 탭을 누르면 여기서 갖고 있는 여러가지 속성들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앞에서 만든 객체명도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함수들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만든 컬럼명들도 자동으로 생성되어 나타나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아이파이썬 같은 이런 대시보드 형태의 것들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파이썬의 빌트인 함수인 디렉토리, 우리가 앞에서 배웠었죠. 이렇게 디렉토리를 사용해서 안에 있는 속성과 목록들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우리가 만들었던 A, B, C, D, E가 F가 값으로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런 세부적인 자료들이 어떤 것인지 궁금하다면 판다스의 공식 문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엔 데이터 확인하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프레임에 들어있는 자료들을 확인하기 위해 맨 앞이나 맨 뒤의 자료들을 확인하고 싶을 때가 있는데요. 그때 사용하는 것이 헤드와 테일 메소드입니다. 기본적으로 상위 5개, 하위 5개의 자료를 보여주는데요. 특별히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데이터 프레임의 형태로 5개의 파일이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여주는 것을. 그리고 이렇게 테일을 하게 되면 꼬리 우리가 20까지 했었죠. 그래서 20부터 앞에 5개까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숫자를 지정해주면 숫자 값만큼 결과값이 나오게 됩니다. 10으로 해보면 10개의 값이 나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데이터 프레임의 인덱스를 확인하는 방법은 이것은 속성이기 때문에 메소드가 아니기 때문에 가로를 빼고 해야 되죠. 이렇게 하게 되면 인덱스 값이 확인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컬럼슨을 하게 되면 컬럼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밸류스를 하게 되면 데이터 프레임이 갖고 있는 값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데이터 프레임 전체적인 어떤 값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describe 메소드를 사용하면 데이터 프레임이 만들어왔던 간단한 통계 정보를 보여줍니다. 이렇게 보면 데이터의 개수, 전체 20개죠. 그리고 평균, 그리고 표준 편차, 그리고 최소값, 최대값, 그리고 4분위 수를 보여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넘파이에서 전치를 배웠던 것처럼 데이터 프레임에서도 전치를 제공하는데요. 이렇게 하게 되면 인덱스와 컬럼이 바뀌어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값을 리턴해주기 때문에 어떠한 메소드로 이해할 수도 있는데요. 이때 메소드가 아니라 속성값이기 때문에 가로값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가끔씩 하다 보면 저도 오해해서 착각을 해서 이러한 가로를 해서 오류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하고 사용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데이터 값을 정렬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엑셀에서도 필터라는 기능이 있죠. 그런 것처럼 파이썬에서도 판다스에서도 값을 정렬해주는 솔트 인덱스가 있습니다. 정렬할 대상 축을 결정할 때는 엑시스를 이용하는데요. 역시 엑시스를 0이라고 써주면 인덱스 행을 기준으로 정렬해주고요. 그리고 엑시스 1이라고 써주면 컬럼을 기준으로 정렬을 합니다. 정렬의 방향에 대한 파라미터는 ascending이라는 이런 걸 쓰고요. true일 때는 오름차순으로 정렬하겠다는 것이고 false일 때는 내림차순으로 정렬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값을 아직 안 봤네요. 이렇게 하면 전체적으로 값이 잘 정렬이 돼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열을 기준으로도 값을 정렬할 수 있는데요. B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B를 기준으로 값이 작은 것부터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번엔 데이터 선택하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슬라이시, 인덱스와 같은 데이터들을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데이터 프레임 역시 특정 데이터들을 갖고 오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변수를 적어주고요. 그리고 가로를 사용해서 컬럼명을 적어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데이터 프레임에 갖고 올 수 있고요. 이때는 시리즈 형태로 갖고 오게 됩니다. 그쵸? 그리고 가로를 사용하지 않고 닷을 사용하고 컬럼을 사용해서 이렇게 값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특정 행 범위를 가져올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df 가로하고 0 컬럼 3이라고 하면 0에서 2번째 행까지 가져오게 됩니다. 우리가 기억하겠지만 이 슬라이싱을 할 때는 0에서 3까지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맨 끝에 숫자에 -1을 해서 데이터가 갖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갖고 오게 되면 이런 식으로 3개 행만 갖고 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인덱스를 기준으로 갖고 올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정해진 값까지 해서 딱 갖고 오게 되죠. 이것도 기억해 두는 것이 좋겠네요. 앞에서는 -1까지 갖고 오지만 여기서는
지정된 값까지 갖고 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엔 이름을 이용하여서 데이터를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벨의 이름을 이용하여 선택할 수 있는 .loc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인덱스 값인 2020년 5월 1일에 해당하는 모든 컬럼의 값을 가져오기 위해서 이렇게 값을 갖고 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갖고 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 날짜 형태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도 값을 잘 가져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2차원이기 때문에 컬럼을 2개 줄 수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모든 행을 갖고 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 A하고 B의 컬럼만 데이터 값을 갖고 와달라고 이렇게 범위를 설정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추가적으로 (5월 6일부터) 11일 5일간 값을 6일 동안의 값을 가져오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한 데이터들을 선택해야 할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A하고 B 컬럼 값들만 가져와 달라고 할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데이터 값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행과 컬럼 조건에 맞는 데이터 값들을 갖고 올 수도 있습니다. 특정 데이터 값을 이렇게 하나의 값만 가져올 때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도 있지만 at을 사용해서도 갖고 올 수가 있습니다. 값을 잘 가져와 있죠. 이번엔 위치를 이용하여서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가 라벨을 이용해서 값을 갖고 왔다면 LOC 같은 경우는 번호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갖고 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인덱스 번호는 파이썬에서 사용하는 인덱스와 같은 개념으로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인덱스 번호는 0부터 시작하게 되고요. 우리가 앞에서 계속 살펴봤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데이터 인덱스 번호는 죄송합니다. 0이 되고요. 두 번째 데이터는 인덱스 번호 1이 이렇게 되게 되겠죠. 한번 여기서 3을 하게 되면 네 번째 행에 있는 데이터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네 번째 행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갖고 왔죠. 그리고 인덱스 번호로 행뿐만 아니라 열도 선택할 수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3에서 네 번째 그리고 0에서 1번째 값들만 갖고 와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행과 열의 인덱스를 리스트로 넘겨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원하는 값들만 리스트 형태로 갖고 올 수도 있겠죠.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값을 주지 않고 콜럼만 쓰면 행 전체 또는 열 전체의 값들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건을 사용해서 데이터 값을 갖고 올 수도 있습니다. A 컬럼이 0보다 큰 값들만 갖고 와달라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A 값에는 양수인 값들만 오게 됐죠. 다른 값들에 보면은 음수도 있지만 A에는 양수만 적힌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조건을 사용해서 값을 주면 우리가 조건에 맞지 않는 것들은 결칙치로 제공하고 조건에 맞는 것들은 이렇게 값을 배출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필터링을 해야 하는 경우 이진이나 메소드를 사용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새로운 값을 추가해주고요. 그 값에 그 값이 들어있는지 아닌지 한번 확인해 보는 것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df 그 전에 값을 하나 만들고요. 한 8개 값을 하나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런 식으로 두 개의 값을 많이 급했네요. 이런 식으로 만들고요. 그리고 A 값을 이런 식으로 컬럼을 만들어서 바로 값을 입력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라는 값을 해서 출력을 해보면 hello와 by만 있는 값이 출력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이냐면 이런 식으로 false 있는 것은 true라고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false인 값은 출력하지 말고 true인 것만 값이 출력하라는 것으로 이해를 해서 이것이 슬라이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분리를 이용해서도 데이터 슬라이싱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앞에서 numpy를 사용해서 i 같은 numpy i라는 어떤 데이터 생성하는 것에도 배웠었는데, 그런 식으로 활용해서 0은 true가 되고 false가 되고 1은 true가 되죠. 그렇게 된 경우에 그런 식으로 해서 대각선 형태의 데이터 값들만 슬라이싱 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어떠한 그 불린 형태를 이용해서도 데이터 값을 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는 데이터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선택했던 데이터 프레임의 특정 값들을 다른 값으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방법을 살펴볼 텐데요. 기존 데이터 프레임에 열을 추가하고 싶을 때는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어떤 어떤 값을 만들고 바로 컬럼을 만들어서 추가해주는 방식이죠. 근데 이번에는 시리즈를 하나를 만들어서 열 하나로 지정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값이 다음같이 잘 시리즈 형태로 잘 생성이 됐고요. 그리고 F라고 해서 스트링 형태로 컬럼 값을 줘야겠죠. 주게 되면 값이 잘 입력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때 데이터 프레임에 특정 값 하나를 선택해서 고를 수도 있는데요. 우리 앞에서 at을 배웠죠. 그리고 값을 우리 0부터 시작할 테니까 넌 값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값을 한번 살펴보면 이런 식으로 바로 넌이 입력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여러 값을 한꺼번에 바꾸고 싶을 때는 데이터의 크기만 잘 맞춰주면 됩니다. 이번엔 numpy 어레이를 이용해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레이를 생성해서 값을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값이 잘 변경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건 앞에서 배운 조건을 이용해서 데이터 선택 방법을 이용해서 다음 특정 조건에 만족하는 값들만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한번 다시 값을 복사해서 기존 값을 그대로 사용하고요. (0보다) 큰 함수들은 음수의 형태로 바꿔서 그 값을 입력하겠다라고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하게 되면 이렇게 출력을 해보면 아마 모두 넌으로 나오죠. 왜냐면 양수들이 모두 음수로 바뀌었기 때문에 값이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결칙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분석에서 결칙치는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데이터들이 잘 들어오는 경우도 많지만 데이터가 가끔씩 어떤 에러들에 의해서 결칙치들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데이터가 발생하지 않고 측정이 안 되는 경우를 결칙치라고 하고요. 판다스에서는 결칙치를 numpy, none으로 나타냅니다.
판다스에서는 결칙치를 기본적으로 연산해서 제외시키고 있는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인덱싱은 해당 축에 대하여 인덱스를 변경, 추가, 삭제를 하게 되는데요. 이는 복사된 프레임을 반환하게 됩니다. 자, 우선 이렇게 하기 전에 값을 한번 봐보도록 할까요? df1 같은 경우는 지금 인덱싱을 해서 지금 전체 값이 아니라 4개의 행만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이 값들이 모두 넌으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결칙치 값으로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불러와서 인덱싱이 슬라이싱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컬럼 2만 불러와서 값을 1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값을 확인해 보면 이런 식으로 두 개의 값만 변경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결칙치가 하나로 존재하는 행들을 버리고 싶을 때는 drop na라는 메소드를 이용합니다. 이렇게 되면 자, 이제 결칙치가 있는 행들은 모두 삭제가 되겠죠. 그래서 결칙치는 결국 여기 중에서 결칙치가 없는 값들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데이터 정리를 할 때, 데이터 클렌징을 할 때 이런 식으로 값들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결칙치를 제거해서 데이터 값을 클렌징하는 경우도 있지만 데이터 분석할 때 결칙치를 제거하지 않고 어떠한 값으로 채워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넌 값으로 되어 있던 값들이 모두 5로 채워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채워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떤 특정한 값을 평균 값으로 주거나 아니면은 0으로 주거나 아니면 88 같은 어떤 특정한 값으로 줘서 어떤 계산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결칙치가 있는지 없는지, 결칙치면 true, 그리고 결칙치가 아니면 false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데이터 값을 만들어서 우리가 앞에서 사용했던 인덱싱을 다시 해서 어떤 결칙치들만 쭉 뽑아내는 방법들을 사용할 수도 있겠죠. 이번엔 판다스에서도 연산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numPy나 어떤 모든 것들에서 연산을 했었죠. 앞에서 우리가 판다스는 연산하는데 가장 수학적으로 빠르게 효율적으로 해주기 때문에 판다스를 사용한다고 하는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디스크라이브를 사용해서도 연산할 수 있지만 이런 식으로 메서드를 사용해서도 값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A의 평균 컬럼들의 평균들이 각자 나왔죠. 그리고
함수에 인자를 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컬럼 이 안이 인덱스를 기준으로 연산을 하게 됩니다. 서울이 차원이 달라 인덱스를 맞추어야 하는 두 오브젝트 간의 연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다스는 맞추어야 할 축만 지정해준다면 자동으로 해당 축을 기준으로 맞추어 연산을 수행을 해주는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값을 만들고 하나, 값을 하나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값을 확인하면 이런 식으로 값이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인덱스를 기준으로 값이 계산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넌으로 된 것은 여기가 값이 없기 때문에 계산이 안 되기 때문에 계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넌으로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 프레임에 함수를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기존에 존재한 함수를 사용하거나 아니면은 사용자가 정의한 함수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데이터 분석을 하거나 데이터 전처리를 할 때 많이 사용하는데요. 우리가 consume 함수는 누적 값들 계산하는 함수였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앞에는 none이었으니까 안 되고, 그래서 누적적으로 해서 값이 더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람다 함수를 사용해서 최대값, 최소값을 빼서 그 오차를 알아보는 함수를 만들어 볼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바로 만들어서 A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F가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가 가장 크죠. 그리고 이번에 히스토그램의 구하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스토그램은 우리가 넘파이에서도 살펴봤지만 어떤 데이터 값들의 빈도를 살펴볼 때 가장 유용한 값이죠. 그래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값을 구해보면 5가 3개, 1이 3개, 3이 2개, 6이 1개 이런 식으로 빈도수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데이터들의 전체적인 특성들을 확인할 때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번에 문자열 관련 메소드입니다. 데이터에 판다스에는 숫자 데이터만 들어간 것이 아니라 문자 데이터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사용하는 함수들인데요. 얘만 변수가 되어버렸네요. 그래서
스트링에서 사용하게 되면 모든 문자들이 소문자로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앞에서 문자에 사용하는 문자 표현식을 사용해서 여기서 변경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문자에서 대문자로 바꿔준 건 어퍼였죠. 이런 식으로 모든 걸 바꿔줄 수 있는 걸 보면 좋겠네요. 이번엔 다양한 정보를 담은 자료들이 있을 때 이들을 합쳐 새로운 자료를 만들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번엔 시리즈 또는 데이터 프레임을 어떻게 합치는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같은 형태의 자료들을 이어 하나로 만들어주는 컨캐트, 다른 형태의 자료들을 한 컬럼 기준으로 합치는 머지, 기존의 데이터 프레임에 하나의 행을 추구하는 어펜드의 사용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컨캐트를 이용하여 판다스 오브젝트를 일렬로 잇는 것인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 10,4 형태의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고 이것을 세 조각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누었죠. 그리고 이것을 다시 하나의 형태로 결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게 되면 모든 값이 결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면 값이 각자 나눠졌었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다시 컨캐트 함수를 이용해서 결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데이터베이스에서 사용하는 SQL 합치기 기능도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키값을 기준으로 결합되는 것이죠.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스마트 공장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데이터 관리에서. 자, 이제 키를 기준으로 결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게 되면 값이 키를 기준으로
왼쪽 값과 오른쪽 값이 결합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이 값들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런 식으로 값이 확인됐었죠. 그래서 값이 잘 붙었네요. 또 다른 것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이런 식으로 값이 생성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것들을 결합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키값을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은 그런 거죠. 어떤 영화별 평점을 한다고 할 때 어떤 고객을 기준으로 값이 결합되어야 되는 경우도 있겠죠. 어떤 특정 아이들을 기준으로. 이렇게 했을 때 잘 결합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full을 기준으로 값이 결합됐고요. 그리고 발을 기준으로 값이 결합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위의 예제와 아래 예제는 키값을 중복으로 가질 때와 그렇지 않을 때 머지의 메소드 방식을 보여주는 것이죠. 위 예제에서는 키값을 모두 fu라는 문자를 가지고 있고 아래 예제에서는 키값을 후 또는 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보통 키로 사용하는 경우는 값은 중복일 경우가 잘 없지만 만약에 중복된 값이 있을 때는 모든 경우 수를 만들어내는 작동 방식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번에 어펜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펜드는 우리가 이미 많이 사용해봐서 좀 여러분들 좀 잘 이해가 어느 정도 적응이 되셨을 텐데요. 데이터 프레임의 맨 뒤에 행을 추가할 때 사용이 됩니다. 우선 이메일 값을 하나 만들어주고요. 제 6일을 대문자로 했네요. 그리고 위치 값을 주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행을 선택한 거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인덱스 값을 무시하고 값이 결합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엔 묶기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묶기는 그룹화를 하는 것으로 어떤 기준을 바탕으로 데이터를 나누는 일이고 또는 각 그룹에 어떤 함수를 독립적으로 적용시킬 때 또는 적용되어 나온 결과들을 통합할 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가 데이터를 그룹해서 보고 싶은 경우도 있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사용하는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데이터를 생성했고요. elec 컬럼의 값을 기준으로 그룹을 묶고 각 그룹의 합계를 구하는 sum 함수를 적용해 보도록 보겠습니다. 인덱스로는 A 컬럼이 되고 합계를 구할 수 있는 C와 D 컬럼에 있는 숫자들의 합계가 구해진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오기 전에 한번 데이터들 한번 봐볼까요? 그럼 이렇게 값이 생성이 되었고요. 그리고 A를 기준으로 값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의 값들 그리고 f의 값들 이 값이 정해진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이번엔 더 나아가서 두 개를 기준으로 값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과 같이 바의 1, 2, 3, f의 1, 2, 3로 해서 값이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엔 변형하기입니다. 데이터 프레임을 다른 형태로 변형하는 방법들에 대해 살펴볼 텐데요. 스택 메소드는 데이터 프레임의 컬럼들을 인덱스의 레벨로 만들어옵니다. 이를 압축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우리가 또 하나를 만들어 볼까요? 값을 하나 만들었고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다음과 같이 튜플 형태로 어떤 리스트 형태로 값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줬고요. 그리고 제가 요즘에는 그 틀린 것을 다 보여주고 그 다음에 고치는 것들을 보여주는데요. 우리가 그 프로그램을 짜다 보면은 오류들이 많이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발생한 오류를 보고서 고치는 게 매우 중요한 능력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데이터가 생성이 되었는데요. 이것들을 보면 아시겠지만 df2라는 데이터 프레임은 A와라는 B라는 컬럼을 갖고 있었지만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값을 보면 다음과 같이 값이 잘 생성이 되었죠. 그래서 인덱스가 두 개의 형태로 해서 값이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df2는 해서 이렇게 네 번째 행까지 값만 갖고 오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스택을 해서요. A와 B라는 값을 가지는 인덱스 레벨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A와 B라는 인덱스 레벨이 하나 더 추가된 형태로 변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택 메소드를 통해 압축된 수준을 갖는 데이터 프레임은 onStack 메소드를 통해서 원래대로 돌아올 수 있는데요. onStack 메소드를 적용하면 여러 번 적용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스택 메소드를 통해 압축되었던 마지막 수준부터 풀어주는 기능을 갖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해보면 다시 나누었던 값들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온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번 추가적으로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볼까요? 해보면 그쵸, 더 이상 변형되지 않고 그 값을 유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제할 수준을 정해줄 수도 있는데요. 스텝 메소드의 인수로 0을 입력하면 첫 번째 수준을 해제함으로 인덱스에서 false 수준이 해제되어 바와 바지라는 컬럼이 생기게 되고요. 그리고 1을 입력하면 다음과 같이 두 번째 수준인 세컨드를 해제함으로 1과 2라는 컬럼이 만들어진 데이터 프레임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피벗 테이블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피벗 테이블은 무엇일까요? 피벗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피벗은 회전하는 물체의 균형을 잡아주는 중심점이라는 뜻입니다. 쉽게 원의 중심점 정도로 생각하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중심점을 기준으로 데이터를 보여준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한번 살펴보면 아마 피벗 테이블들은 혹시 엑셀을 사용해 보신 분들은 쉽게 이해할 수는 있을 겁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값을 생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값을 한번 확인해 보면 자, 이런 식으로 값이 잘 생성이 되었죠. 그리고 피벗 테이블 형태를 사용해서 값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값들을 보는데 인덱스는 A와 B를 기준으로 하고 컬럼스는 C를 기준으로 피벗 테이블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과 같이 인덱스가 조정이 되면서 C 컬럼으로 묶여지고요. 그리고 값 이렇게 해서 정렬이 돼서 그래서 뒤에 값들이 나온 것을 확인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 찾지 못한 값은 none으로 나오는데요. 이렇게 하면 좀 약간 여러분들이 이해가 좀 어려우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더 추가적인 좀 이해할 만한 것들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떤 시험 점수가 있을 수 있겠죠. 날짜는 제가 이거는 좀 미리 만들어 놓은 걸로 그냥 복붙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날짜가 5월부터 5월 4일까지 여러 명이 시험을 봤고요. 필기가 실기들이 있고요. 그런 총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시험 본 사람들이 있죠.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만들고요. 데이터를 만들 때 이제 피벗 테이블 함수를 사용해서 이 전체 값을 집어넣고요. 그리고 우선 여기서는 우린 총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날짜와 이름을 기준으로 해서 값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날짜와 이름을 기준으로 총점이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5월 1일에는 손흥민만 130점을 받고, 그리고 5월 2일에는 B가 140점을 받았고, 5월 3일에는 김태희, 이효리 190, 그리고 5월 4일에는 손담비가 120점. 이런 식으로 어떤 그 인덱스와 값을 기준으로 그 테이블을 다시 재정렬해 주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그룹핑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엔 시계열 데이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특히 산업 데이터 같은 경우는 시계열을 중심으로 시간을 중심으로 로그 데이터들이 많이 쌓이게 됩니다. 그런 데이터들을 다루는 경우들이 되게 많은데요. 특히나 최근 같은 경우는 데이터 환경들이 많이 변화되면서 IoT 환경에서 쓸 수 있는 데이터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특히나 시계열 데이터들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시계열 데이터에서는 1초마다 측정된 데이터를 5분마다 측정된 데이터 형태로 바꾸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판다스는 이렇게 시계열 단위 주기를 다시 샘플링할 수 있는 단순하고 강력하며 효과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는 산업 현장에서 많이 사용되죠. 또는 금융에서도 많이 사용됩니다. 이런 것들 많이 잘 다루게 되면은 데이터 분석 업무에서 잘 사용이 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생성해 냈고요. 값들을 보면 이런 식으로 값이 생성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타입도 가볼까요? 데이터 타임 인덱스라고 돼 있어 따로 볼 필요 없을 거고요. 다음과 같이 타임 시리즈의 값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레인지를 기준으로 해서 값들이 생성이 됐고요. 랜덤 함수가. 그리고 인덱스가 이런 식으로 기준으로 해서 이런 데이터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쵸? 그리고 이제 5분을 기준으로 해서 합계를 살펴보면 이런 식으로 값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퀀티는 5분 기준으로 그리고 인트로 해서 값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여기 같은 경우는 S는 세컨이고 여기서는 D는 데이를 기준이겠죠. 자, 값을 보면 다음과 같이 날을 기준으로 값이 생성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값을 보면 이렇게 시간과 추가하는 것을 보이는데요. UTC는 협정 3개시인데요. 협정 3개시는 시간대 의존하지 않는 표준시간 표현입니다. UTC는 유닉스 기원 이후로 지나간 초로 시간을 표현하는 컴퓨터에서 잘 작동하는데요. 하지만 사람에겐 잘 맞지 않습니다. 사람이 잘 사용하는 시간은 현재 위치를 기준으로 하는데요. 사람들은 UTC 15시 -7이 아니라 정오 혹은 오전 8시라고 말합니다. 프로그램에서 시간을 처리한다면 사람이 이해하기 쉽게 UTC와 지역 시간 사이에서 변화를 해야 되는데요. 파이썬은 이 두 가지 시간들을 제공해 주는 것이죠. 이렇게 자세한 설명들은 구글에 찾아보면 잘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타임존으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미국 시간을 기준으로 차이가 나죠. 그래서 그 시간에 따라서 변경이 된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시간 표현법을 변경해 볼 수 있는데요. m은 분이겠죠. 분을 기준으로 값이 생성이 됐고요. 그리고 제가 헷갈렸네요. m은 분이 아니라 먼스죠. 달이네요. 그리고 값을 확인해 보면 뒤에 날짜들은 빠지고 달만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엔 다시 해보면 뒤에 날짜들이 1일을 기준으로 다시 생긴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엔 기간과 특정 시간 사이의 변환에 편리한 산술적 기능들도 있는데요. 한번 예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값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어떤 Q는 쿼터를 의미하고요. 우리가 어떤 분기를 의미하죠. 분기를 해서 이렇게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로 나뉘고, 그 다음에 너벤버는 11월을 끝으로 시작하는 4분기 체계를 설정해 준 거죠. 그래서 이렇게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해서 1년 다음 년으로 넘어오고, 그래서 그 값들을 기준으로 값이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헤드 값을 바뀌었는데요. 지금 보면은 이제 쿼터 값이 다시 4분기 체계에서 각 분기의 마지막 달에 9시간을 더한 시간을 시작으로 체계가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에는 이것들을 보면 이런 식으로 쿼터를 기준으로 값이 되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월로 기준으로 해서 값이 바뀌었고 그 값에 시간이 더해져서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달하고 day가 결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시계열 자료를 분기별로 표현해 주는 걸 바꿀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날짜로 바꾸는 식의 어떤 이런 것들이 자체적으로 어떤 함수들을 통해서 갈 수 있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범주형 데이터 다루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판다스는 데이터 프레임에 범주형 데이터를 포함시킬 수도 있는데요. 한번 실습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값을 만들었고요. 한번 값을 확인해 볼까요? 이런 식으로 아이디가 있고 그 다음에 등급들이 정해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어떤 시험 점수들 매겨진 데이터들을 만들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것을 카테고리 타입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그냥 단순히 오브젝트이죠. 각자가 독립된 이것을 카테고리 형태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as 타입은 타입 형태로 바꿔주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아까 전에 이렇게 다시 그냥 단순한 객체 형태의 타입이었는데 이번에는 카테고리 형태로 바뀌었고 카테고리야 총 3가지 형태로 데이터가 나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범주대 이름을 더욱 의미 있는 것으로 바꿔줄 수도 있는데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오타가 났네요 또. 다시 실행 안 했군요. 이렇게 되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이제 값을 보면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에 따라서 값이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범주의 순서를 재정렬할 수도 있지만 현재 갖고 있지 않은 범주를 추가할 수도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값을 줘보면 기존에 3가지 그대로 들어가 있고요. 근데 여기에 카테고리에는 우리가 중간에 추가한 배드와 미디엄이 추가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값은 없지만 이런 식으로 갖고 있지 않은 범주들도 가질 수 있습니다. 정렬은 범주 이름의 어휘적 순서가 아닌 범주에 이미 매겨진 값의 순서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즉, 범주형 자료를 만들거나 범주들을 재정의할 때 이루어진 순서가 범주에 매겨진 값이 되게 됩니다. 한번 솔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값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제일 나쁜 것이 앞에 오고 뒤에 오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굿, 그 다음에 베리 굿이 나온 것도 확인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해보면 true는 그대로 값이 나오고요. 반대로 내림차순으로 해서 값이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룹 바이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적으로 범주를 정렬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어떤 값의 어떤 히스토그램을 구할 때 더 편리하게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각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타임 시리즈 값이 생성이 됐고요. 그리고 컴슘 형태를 써서 누적 합계를 더해주는 값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바로 시각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과 같이 판다스를 이용해서 바로 데이터 시각화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떠한 주식과 비슷한 어떤 시계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산업 현장에서 데이터가 생성되는 것 같은 결과값을 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떤 로우 값이 잘 들어오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데이터가 많이 들어오고 적게 들어왔는지 같은 형태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플롯 메소드는 여러 개의 열을 한 번에 그릴 수 있는 편리함을 제공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값이 생성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컬럼 이 레전드도 떴고요. 그 범례가 떴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인덱스와 그리고 인덱스 뜬 걸 확인할 수 있죠. 인덱스 앞에 떴었고, 여기서는 이런 컬럼을 사용해서 어떤 범례들을 표현한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다양한 시각화들을 할 수 있는데요. 시각화들은 나중에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데이터 입출 요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만든 데이터들을 넘파이처럼 저장할 수도 있는데요. CSV 형태로 저장하는 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장하게 되면 옆에 데이터가 생긴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데이터 값들이 생긴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데이터를 불러오는 것은 이런 식으로 다시 판다스 read CSV 함수를 사용해서 다시 데이터를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시 데이터 값을 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HD5O 형식으로 저장하는 것에 대해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D5O는 대용량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파일 포맷인데요.
이런 것들 나중에 또 한번 살펴볼 시간이 있으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간단하게 데이터 저장하는 것만 살펴보고 넘어가는 걸로 하죠. 이런 식으로 저장을 이걸 살펴보면은 어떤 테이블의 디펜던시인데 테이블을 한번 임포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모듈이 없네요. 이런 경우에는 한번 설치를 해야겠죠. 설치가 잘 됐네요. 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면 잘 됐죠. 그리고 다시 한번 로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제가 잘못 줬네요. 네, 값이 잘 입력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엑셀 형태의 파일을 저장하고 불러오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필요하네요. 네, 설치가 완료됐고요. 다시 한번 진행해보면 값이 잘 생성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잘 생성이 됐네요. 그리고 다시 한번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또 새로운 걸 또 깔아줘야겠네요. 네, 이런 식으로 깔아주면 값이 잘 출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보면 unnamed, 가 계속 되죠. 이거는 인덱싱의 문제 때문인데요. 우리가 인덱싱이나 컬럼들을 저장할 때 설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우선 데이터 파일을 다시 하나 만들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하나 만들어 놓고요. 그럼 df 값이 원래대로 돌아왔겠죠. 됐고, 그 다음에 위에 살펴보면 컬럼스, 헤더, 인덱스 이런 것들 있죠. 그래서
자, 여기 있네요. 그래서 어떤 뭐 여러 가지 뭐 타입들이 있는데요. 이거를 토대로 false라고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다시 헷갈렸는데 이런 식으로 되면 지금 오류가 나는데 지금 다시 살펴보니까 제가 인덱스를 할 때 false를 스트링으로 줬네요. 다시 한번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런 식으로 인덱스가 없이 생성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인덱스가 무시됐죠. 그리고 컬럼스에 대해서도 false를 주면 컬럼스가 아니라 헤더로 줘야겠군요. 헤더로 주면 다시 한번 불러보면 이런 식으로 컬럼 값도 제거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입출력할 수 있는데요. 이런 좀 더 자세한 것들, 여기서 다루지 못한 것들은 정식 문서나 어떤 다른 문서들 찾아보면서 좀 더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습 문제도 또 내고 한 번에 그 넘파이와 판다스에 대한 연습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